건강의 핵심 비결은 배출인데 림프 청소가 너무 쉬운데 이게 안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모든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주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좀 할 건데 사람들은요, 첫째,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섭취에 대한 기능이 있고 주기가 있고, 두 번째는 영양소를 먹은 음식을 흡수해서 사용하는 동화에 대한 주기가 있고요. 동화 주기가 있고, 세 번째는 이렇게 아무리 잘 먹고 우리 몸속에 흡수를 시키고 동화를 시켜도 이 먹은 음식은 좋은 음식은 흡수가 되고 또 좋지 않은 독소들은 배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세 번째 주기에서 모두가 다 문제가 생겨서 만성질환이 온다는 겁니다. 고혈압도 고지혈증도 모든 암들도. 그래서 세 주기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기가 이 만성질환자들에게는 요 배출 주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연위생학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림프 시스템은 배출 주기를 살리는 겁니다. 세 가지 주기 중에. 자, 그래서 배출 주기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노폐물과 찌꺼기를 제거하는 일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주기는 모두 하루 24시간 내내 진행이 되는데 각각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8시간 주기로 이렇게 움직여요. 38에 24. 24시간 동안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자연위생학이 얘기하는 것과 예방의학에서 또 암 환자들을 케어하는 거는 좀 달라요. 예, 그렇다고 뭐가 옳고 뭐가 틀리다는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루에 16시간 내지 17시간을 오토파지가 일어나도록 비워주면 공복 시간을 주면 이 인체는 패스팅 단식 모방 효과가 있어서 해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자연위생학이 말하는 주기를 지키셔도 되고 자연위생학에서는 아침에 비우게 해요, 속을.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저녁 때 잘 때 비우죠, 속을. 자, 그래서 섭취 주기, 동화 주기, 배출 주기를 세 가지 주기 가운데 이걸 한번 보세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하늘마을 프로그램하고 지금 이 자연위생학이 말하는 3주기가 어떻게 다른가. 첫째, 섭취 주기는 뭐 하는 주기일까요? 섭취. 8시간 이 주기 세 가지 중에 섭취는 말 그대로 섭취하는 시간대예요. 그런데 자연위생학에서는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먹어요. 그럼 낮 12시까지 굶을까요? 이제 그걸 보세요.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먹는 시간이에요. 섭취 주기고 이 시간은 신체가 음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섭취하고 소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자연위생학을 실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은 12시부터 8시까지는 이제 식사를 하고 12시 전까지는 오전에는 뭘 먹냐면 산 음식만 먹어요. 그러니까 과일하고 채소만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동화 주기는 섭취 주기는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그러면 12시 전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과일하고 채소 또는 이제 주스를 먹습니다. 예. 그리고 동화 주기 여기 보시면 저녁 8시부터 이제 섭취하고 난 다음에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수면 시간 동안 우리 몸이 필요한 것을 추출해 주는 동화 주기로 보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요 배출 주기가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인데 몸에서 사용되지 않은 음식 찌꺼기와 신진대사의 노폐물을 모아서 제거하는 요 배출 주기, 요 세 주기가 이제 우리 몸의 인체 바이오리듬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기로 보는데, 자, 우리가 이제 많은 암 환자들이나 만성질환자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유방암, 림프암, 폐암, 다 뭘 살리면 왜 해독이 답이라고 하냐면 해독 곧 배출이 돼야 해독이 돼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많은 이 암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은 결국은 독소를 배출하는 게 살 길이에요. 독소 때문에 모든 암은 다 독소가 범인입니다. 그 독소 덩어리를 자세하게 분해해 보니까 각종 지방과 콜레스테롤 덩어리고 그 지방과 콜레스테롤 더 세분화하니까 그 석회화된 덩어리 가운데 안에 있는 것들이 보니까 다 온갖 300종이 넘는 기생충들과 신장의 결석들, 간의 담낭의 담석들, 예, 그리고 대장의 용종들, 이런 선정성 용종들이 다 엉기고 얽히고 설키고 석회화돼서 그 석회화된 돌덩어리가 유방에 축적이 돼 있으면 유방암이고 림프에 축적이 돼 있으면 림프암이고, 그래서 부위만 다를 뿐이지 원인은 다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독소가 배출이 안 돼서. 자, 그래서 살을 빼거나 건강하기 원한다면 일단 몸에 있는 모든 독소들, 쓰레기들을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배출 주기란 단순히 아침에 일어나서 배변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요, 저 하루에 3번씩 병 꼬박꼬박 잘 넣어요.
근데 장폐색은 심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출만 잘한다고 여러분의 림프가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출 주기는 너무 많이 먹어서 밀어내는 분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방기를 많이 먹어도 그냥 줄줄줄줄 그렇게 배출을 하는데 단순히 아침에 일어나서 배변하는 것만이 배출 주기에서 성공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100조 개에 달하는 세포 하나하나는 그 자체가 매우 활동적인 그 독소 처리 공장입니다. 자, 각 세포는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또 수만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그 임무를 수행한 다음에는 이 노폐물을 생성을 해요. 마치 가솔린을 넣은 자동차가 노폐물을 배기가스 형태로 차들이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배기가스 붕붕붕붕 나오듯이 배출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림프로 전이되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암의 원인이 바로 림프 시스템의 고장이 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암에 노출됐다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의 림프 시스템은 지금 고장이 난 거예요. 자, 그래서 독소 처리 공장에 속하는 이 림프 시스템이 모든 세포에서 노폐물을 모아서 수집하고 분해해서 4개의 배설기관인 장, 대장, 소장, 위장, 췌장 등등 그리고 방광.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독하고 나니까 지금 약간 오줌 소태처럼 방광에 염증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많이 소변으로 많이 배출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단백뇨로 지금 막 많이 빠지고 이거 다 림프 시스템이 고장난 게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독이 지금 잘 되시는 분들 보면 하루에 지금 8번씩 쏟아내는 분들 이렇게 보면 지금 방광에 조금씩 염증같이럼 너무 많이 그 배출을 한다고 하는 게 이래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폐 그리고 피부로 보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독소 처리 공장에 속하는 림프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여러분들이 유방암이 되고 폐암이 되고 간암이 되고 전립선암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암의 원인은 독소 처리 공장인 림프 시스템이 지금 작동을 제대로 안 해서 온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이머스, 흉선들, 자, 우리 몸에요 피부 밑에 림프가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에서 수술할 때 림프를 잘라내죠. 그래서 수술하신 분들이 또 수술한 이후에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시면 원발암은 유방암에서 시작돼도 2차 암이라는 것은 원발에서 재발되고 전이된 걸 얘기해요. 그래서 2차 암은 사실은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같은 화학적인 침습적인 처치를 하지 않으면은 재발 전이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암 전문가들, 많은 의사들이 쓴 이 논문이나 이런 데 보면 2차 암은 또 특별히 호지킨 림프종 같은 이런 2차 암은 반드시 그 3대 대중요법의 화학적인 처치의 부산물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우리 피부 밑에 지금 다 보니까 뭐가 깔려 있어요? 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요거 다. 자, 뭐가 깔려 있어요? 예, 여기 림프절이 다, 림프절 이거 동글동글하고 림프 흉선을 따라서 림프절이 이렇게 쭉 다 이렇게 있고 여기 비장이 있고 자, 여기 보니까 림프관이 있고 이 림프 시스템이 피부를 따라 이 림프 시스템에 이게 고장이 나서 독소 처리가 안 돼서 여러분들의 폐암이 되기도 하고 유방암도 되고 자궁암도 되고 예, 난소암도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림프 시스템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암에서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장기 유방 뚝 잘라낸다고 다시 재발되거나 전이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림프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제대로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관리를 못해서 여러분들이 병들어서 자, 림프 시스템은 림프 플루이드에다가 림프관, 여기 보시는 림프관들 있죠? 쭉 림프를 따라서 림프절, 림프노드, 림프절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림프를 따라서 림프절들이 있고 또 이런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데 림프는 몸속에 있는 독소 처리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독소 처리 공장이 망가져서 여러분들이 유방암에 노출된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암에 노출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이 림프가 지금 다 피부 밑에 깔려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독소 처리가 안 돼서 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데 자, 이게 재밌는 거를 좀 보실 거예요. 자, 이 림프 시스템은 림프액이 가득 차 있는데 몸에 우리가 상처가 나거나 베이잖아요. 그럼 피가 난 다음에 약간 하얀 이게 맑은 진액이 나오죠. 요게 바로 림프액입니다. 상처 나고 나면 어때요? 피 나고 난 다음에 하얀 진액 나오는 거. 그게 림프액인데 자, 우리 몸에는 혈액이 약 몇 리터가 있냐면 5리터 정도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보니까 림프액은 몇 리터가 있어요?
몇 리터? 5리터보다 훨씬 많아요. 혈액보다. Did you know? 여러분 아세요? Your body has more lymph than blood. 우리의 몸은, 당신의 몸은 뭐가 더 많대요? 혈액보다. 혈액은 5리터밖에 안 되는데 림프액은 몇 리터예요? 8에서 12리터가 되는 걸 알고 계시네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는 그냥 뭐 피덩어리, 피가 가장 많은 줄 알았는데 혈액보다 중요한 게 보니까 뭐예요? 림프액이에요, 림프액. 림프 시스템이 망가져서 여러분들이 다 병이 걸린 거라. 근데 이걸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겁 없이 림프를 싹둑 막 자르시는데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면역기관이고, 자, 우리 몸에는 약 5리터의 혈액이 있는데 림프액은 8에서 12리터이다. 왜 그렇게 혈액보다 림프액이 2배 이상 많은가? 그만큼 노폐물과 독소를 처리하고 제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림프액이 우리 몸에 더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림프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노폐물을 분해하는 일이 최고도로 작동하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도 없고 비만과 각종 만성질환으로 온몸이 이 독소 공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매일 사망하는 3천억 개의 세포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사망하는 3천억 개의 세포 어떻게 해야 돼요? 망가지고 손상된 세포 그냥 계속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출해야 되겠죠. 배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보고 관장 한 달만 하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돼요? 하고 말씀하시는데 장폐색이 심하신 분들은 장 청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니까 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장폐색이 없어져야 돼요. 대장폐색이. 그래서 르키거 신드롬, 장 누수 증후군, 장이 줄줄 새는 증세에서부터 대장폐색이 오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만성질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좀 큰 소리로 해보세요. 매일 사망하는 3천억 개의 세포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예, 배출해야 됩니다. 매일 사용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 가지고 계셔야 되죠? 배출해야 돼요. 이게 안 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암이 재발되고 전이 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배출,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배출이에요. 먹고 나오는 게 원리인데 이게 지금 안 돼서 이제 림프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문제가 생긴 건데, 자, 체중 감량이나 건강 회복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2가지 문제가 모두 있어요. 암 환자들의 공통점은 변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배출이 안 돼서. 근데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한 번만 변을 보면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식사는 하루에 2끼, 3끼 하시면서. 그러니까 림프 시스템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예요. 림프 독소 처리 공장인 림프 시스템이 작동이 망가져서 그 공장 가동을부터 시켜야 돼요. 그래서 5단계 해독을 하는 이유는 위장, 소장, 대장에 있는 장폐색을 뚫어서 림프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첫 번째 계단이에요. 자, 2번째, 그로 인해서 림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림프 공장이 망가져서 배출이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여러분의 만성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비만하신 분들은 대부분 변비와 같은 각종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만성질환자들도 장폐색이 아주 심하세요. 그래서 대장폐색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을 빼거나 건강하려면 이 2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배출 주기를 방해하는 요인이 뭘까? 봤더니 우리 몸의 모든 활동에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말을 하고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눈을 깜빡이고 손을 움직이고 다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자, 눈을 깜빡이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우리의 뇌는 이 사용 가능한 에너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것에 적절하게 뇌에도 분배하고 간에도 분배하고, 그런데 다른 모든 에너지 소비를 합친 것보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데가 뭐냐면 공부할 때 에너지가 많이 소비될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막 연구를 며칠째 그냥 논문을 수백 편을 보느라 눈이 다 빠질 때도 피곤한데, 저도 뭐냐면 한 끼를 우리 지금 이 교수님 앞에 분들처럼 먹었다 하면 저는 2, 3일을 책을 못 봐요. 왜?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운동하는 게 에너지가 더 많이 드는 게 아니고 2시간, 3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이 과식하면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다 써서 아무리 저지방 채식으로 건강식을 해도 소용없어요.
고기 먹는 거 못지않게.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신 얘기가 있잖아요. 미련한 녀석들이 많이 먹어서 돌쇠 보고 많이 먹어서 미련하다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래요. 뇌에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아서 분별력이 없어지고 흐리멍텅해지죠. 예. 자, 우리가 에너지를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는지 한번 보세요. 장기별 에너지 사용 비율을 봤더니 자 보니까 간에서 에너지를 몇 프로 써요. 에너지 가운데서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 간이에요. 유해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해독을 하려면 신장하고 간이 가장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시려면 방광암, 난소암, 자궁암 이거를 따라서 소변관, 신장의 이 소변관, 요관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신장에서부터 신장하고 간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여과기와 해독기가 작동이 제대로 돼야 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려면 이 모든 장기가 다 깨끗해져야 돼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풍 있는 분 보세요. 심장혈관 다 막혀요. 뇌경색, 뭐야, 뇌졸중 있는 분들 보면 다 어때요? 뇌혈관이 막힌 사람은 심장혈관도 거의 다 막혀 있어요. 예. 또 심장혈관이 막히면 곧이어 뇌혈관 막혀요. 우리 몸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림프 시스템으로. 그런데 보니까 간이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27%나 사용하는데 과식을 하거나 간식을 하거나 늦은 저녁 식사, 좋지 않은 음식, 특별히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드시게 되면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7시간, 8시간 써요. 예. 그래서 간이 완전히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황달기 있고 흑달기 있는 분들, 얼굴이 이런 분들 보면 엄청나게 드세요. 대장폐색의 원인도 과식도 원인이 있어요. 내장지방 있는 분들 보면 다 마른 비만이에요. 마른 분들 보면 내장지방이 지금 꽉 차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 사용 비율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간이 몇 프로? 과식하는 분들이요, 몸이 회복이 안 돼요. 간이 해독하느라고 계속. 아주 정신없어. 다들 웃으시네요. 자, 뇌가 몇 프로? 19%, 20% 써, 뇌가. 그러니까 과식하면 멍청해지는 거예요. 계속 졸려워요. 밥 먹고 주무시는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지금 극도로 달했어. 예, 그래가지고 뇌에서 에너지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오늘 유 교수님 계셨으면 식사만 하시면 주무시잖아요. 제가 교수님 하고 주무르면서 조금만 드시라고 아무리 애교를 부려도 너무 맛있어서 매일 이러시면서 2접시에서 안 끝나고 꼭 3번씩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뇌에서 에너지를 다 갖다 끌어쓰니까 활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드시기만 하면 주무시는 거예요. 자, 심장에서 7%, 신장에서 10%, 골격근에서 18%, 기타 19%인데 가장 많이 쓰는 데가 해독시키느라 정신이 없어요. 너무 짬뽕으로 먹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자주 먹고 주인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장기들이. 그래서 간하고 신장 청소 3단계 4단계 하실 때 담석결석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재밌어요. 당신이 42.19km 마라톤을 하고 나서 와 어마어마하죠. 42km면 여기서 원주보다 더 가야 돼요. 원주 정도 더 가죠. 원주가 한 여기서 원주까지 한 5km 정도 될까요? 42km면 문막보다 더 가, 여주까지 간 거리일 것 같아요. 자, 거기까지 마라톤을 하고 나서 30분 후에 어느 정도 이 책을 봐도 돼요. 두뇌 활동이 돼요. 자, 그런데 목이 차오르도록 음식을 드시고 나면 뷔페 접시 2접시, 3접시 드시고 나면 30분 후에 절대 책 못 읽어요. 다 이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뇌에서 에너지를 너무 소화시킨 데 에너지를 여기서 다 써버리고 나면 에너지가 없으니까 뇌에서 끌어와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절대로 많이 안 먹잖아요. 예, 그리고 중요한 행사 있을 때 절대로 안 먹죠. 예, 저도 그래서 뭐 세미나 하거나 뭐 주최하고 할 때 또 논문 발표하고 할 때 제가 많이 안 먹어요. 거의. 자, 뇌는 신체 에너지의 20% 정도를 사용하지만 과식 후에는 소화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뇌가 사용할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뇌에서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회복 안 되는 분들은요, 재원방 하지 마세요. 똑같이 하는데 한쪽은 회복이 너무 잘 되는데 한쪽은 회복이 안 되는 거 다 너무 과식이에요. 췌장에 다들 과부하 걸려 있어요. 지금 다 브레이크 밟으셔야 돼요, 지금. 다 웃고 계세요. 자, 당연히 배출주기 새벽 4시에서 12시까지의 과식을 하면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일을 방해하게 되고, 이는 마치 청소 시간에 생일 파티 한다고 색종이를 한쪽에서 계속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짓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섭취 주기도 중요하고 동화 주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기는 무슨 주기래요? 배출 주기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배출 주기가 성공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우리 몸에 독소 처리 공장인 림프 시스템이 공장이 망가진 것을 다시 이제 가동을 시키려면 먹어서 가동을 시키지 말고 해독을 시켜서 가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노 다이어트라든가 헬렌 니어링이 소개한 것처럼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이 산 음식으로 먹던가 아니면 하루에 2끼 정도를 산 음식으로 먹어서 림프 시스템을 제대로 풀가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는 이 고엽제로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고엽제면 거의 고엽제에 노출되고 나면 아무리 좋아도 노출된 지 20년 후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 고엽제에서 완전히 탈출한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습관이 있는데 그거 하나를 공개하겠다는데 뭐냐면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는 내추럴 하이진, 자연 위생학의 대가이시라 아침에 일어나서 낮 12시까지 과일과 과일 주스 외에는 아무것도 뱃속에 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취 주기가 12시부터 4시까지, 8시간이었죠. 자, 그러니까 그 12시 전까지는 이 과일하고 과일 주스 안 먹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아침을 먹는데 뭘 먹냐면 과일을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혜영 씨처럼. 그래서 제가 혜영 씨를 너무 체력이 없기 때문에 점심 한 끼만 먹고 아침 저녁은 산 음식만 먹이는 거예요. 예.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자연 위생학에서는 아침을 비우지만 우리는 저녁을 비워요. 이것도 일리가 있지만 원리는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것을 하시면 돼요. 근데 중증이거나 암 환자는 아침에 해독식보다 저녁에 해독식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미 자려고 누울 때 우리의 장기도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안 쓰고 다 쉬게 되면 이 16, 17시간 이게 공복 타임을 줘버리면 단식 모방 효과가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모든 림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그 다음날부터 작동이 들어갑니다. 케토시스가 확실하게 몸에 남아있는 아주 잔존에 있는 모든 독소들이 그냥 낱낱이 다 분해가 돼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섭취 주기가 12시부터요? 그러면 난 아침엔 뭐 계속 굶어야 되는 거야? 가 아니고 아침 식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기존의 관습적인 된장찌개에 나물무침에 꽁치구이에 계란 후라이가 아니고 이 죽은 음식 대신에 자연의 원리에 입각한 과일과 채소 같은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산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둘째,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섭취 주기에서 신체가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에너지를 할당하는 시간이라 음식이 소화된 후에 필요한 영양소를 추출하고 활용하는 데에도 에너지를 할당하고 또 사용하지 않은 영양소를 제거하는 데에도 에너지를 할당해 주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배출 주기에서 낮 12시까지 완료되기 전에 섭취 주기를 강제로 작동시키면 노폐물의 축적 과정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3주기의 리듬이 혼란에 빠져요. 섭취 주기, 동화 주기, 배출 주기가 막 정신을 잃어요. 막 정신 이상이 와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해독 타임을 주시던가 아니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우리처럼 저녁에 해독 타임을 16시간, 17시간을 오토파지가 될 수 있도록 공복 타임을 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시간을 좀 보자면 소화 속도를 좀 빠른 음식을 보면 물은요. 마시면 물도 그냥 이렇게 마시면 그대로 바로 소화되고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10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리고 자, 과일은 보면 단당류이기 때문에 먹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안에 먹고 흡수되고 다 해요. 그래서 소화력이 약한 사람일수록 이 화력이 약한 데다가 생나무 집어넣으면 이 나무가 불이 타는 게 아니라 나무가 꺼져버려요, 불이. 그래서 약하면 약할수록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안 쓰는 단당류 종류를 먹어야 돼요. 예,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안 쓰는. 그래서 과일과 채소 종류만 먹인 사람들이 중증 암 환자들이 거의 다 암이 빨리 동반 상태에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소화의 생리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 그 다음에 곡류, 탄수화물을 보시면 정제하지 않은 곡류는 2-3시간이면 흡수가 돼요. 그 다음에 채소와 식이섬유는 3-4시간 걸리고 자, 육류, 지방과 생선의 단백질은 몇 시간? 7시간에서 8시간. 그래서 저녁 식사 7시 이후에 늦은 저녁 식사까지 하시게 되면 하는 분들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마을 패턴처럼 아침하고 점심 2시에 딱 끝나면 2시 이후부터 저녁에 과일을 먹거나 과일 안 드시는 분들도 계셔서 예, 아침에 7시 20분 나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다 어때요? 공복 타임을 쫙 주니까 이 이제 뱃속에 장기가 싹 다 이 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전 4시에서 낮 12시 사이 배출주기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활동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소화 활동의 시도록 호모사피엔스의 몸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화해야 하는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배출주기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고 음식물이 위장에 들어오는 순간 소화를 위해서 에너지가 할당돼야 되고 노폐물 제거라는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던 에너지의 일부가 손실되어 배출주기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식사법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과일은 단당류라 위장에서 소화 에너지가 거의 필요하지 않고 흡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암을 동면 상태로 만들고 싶으시면 이 해독 타임을 길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림프 시스템을 빨리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원하는 과일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고 배출주기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서 자연위생학에서는 오전 시간에 12시까지 싹 비운다면 지금 암 환자들이나 중증이신 분들은 만성질환자분들은 저녁에 우리 한일마을 프로그램처럼 7시 반에서 8시에 식사하시고 또 점심에 1시에서 2시에 식사하시고 2시 이후로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드시고 그다음에 저녁에 과일식을 5시 반에서 6시에 하셔도 되고 이제 안 먹어도 괜찮으시면 쭉 비우시면 2시부터 아침에 7시 반까지 16시간, 17시간이 이제 단식 모방 효과가 와서 여러분의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패스팅의 원리를 그래서 어떻게 지금 회복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